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번째 동영상 강의 교육 부문의 혁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그냥 누구나 알다시피 직원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개발하면 적재적소에 이제 투입이 되어서 나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너십을 가진 타스크를 담당을 해서 성공을 시키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CDP와 연결이 됩니다. 저희 경력 관리죠. 그러면 이 CDP가 사회에서 꿈을 이루고 그 꿈이 결국 삶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해서 적재적소에 투자해서 오너십을 가진 그 타스크를 성공을 이끌고 하는 이것들이 계속 이 선순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CDP를 쭉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쉬운 누구나 아는 컨셉이죠. 그러면 조직 관점에서는 어떠냐? 조직 관점은 어떠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성공과 실패를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되고 경험으로 축적이 됩니다. 이런 전체가 학습 조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자기 조직화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라인이 바탕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스스로 역량을 개발시켜서 그 상황에 맞는 자기가 주어진 그 오너십을 가진 타스크를 성공시키고 또 CDP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조직 또한 자연스럽게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학습이 되는, 그래서 실패로부터도 배우고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선순환하는, 이게 자기 조직화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교육이죠. 그러면 이 교육을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 시스템을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계속 더 잘 해나가는 정도 수준이라면 혁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인 어떤 틀을 새롭게 짜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혁신이라 해야 되느냐? 에즈를 보면 사실 모든 조직에서는 조직원의 역량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뛰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공적이지 못한, 그래서 이 역량 개발이나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조직에서는 당근과 채찍으로 이제 교육 시스템을 계속 독려를 하죠. 그래서 잘하면 뭔가 인사 고과 이런 데 이제 플러스를 주고, 이제 잘 못하면 이제 마이너스를 감점을 주는 이런 구조로 많이 이제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게 기본 의무 교육,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의무 교육 시간, 그래서 얼마 정도 시간은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의 어떤 의무 교육에 보면 대부분에 보면 어떤 직무 교육이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기능 교육이라든지 실무 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쪽에 많이 포인트를 맞추죠.
그런데 가만 보면 역량을 개발해서 조직 내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혹은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커버하기를 바라는 것은 조직원 개개인도 모두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조직도 조직원의 역량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조직원도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를 바라는데 왜 그게 미스매치가 되고 실패를 하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조직을 만나서 이렇게 특히 그 기획 파트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을 얘기를 보면 직원들이 교육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답니다.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막 너무 바빴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이제 토로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팀장이나 교육부수장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조사도 하고 또 교육에 맞게끔 사전에 이제 그 시간도 이제 좀 할애를 해주고 등등.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잘 안 받더라 이거죠.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받는다는 거죠. 이제 더 문제는 교육 시간이 자칫 그냥 쉬는 시간이다. 뭐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답니다. 이제 의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보면 그렇게 관심 없는 그 재밌는 뭐 이런 시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이 실패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as is가 교육에 실패하는 상황이라면 왜 실패하냐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의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당근과 채찍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막 계속 독려를 하는 게 이제 as is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다 이거죠. 그럼 to-be는 뭐냐? to-be는 자기 조직화란 조직 자체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조직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직원 스스로가 계속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to-be는 자기 주도 혁신 또는 자기 주도 교육 이 상태가 to-b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 경영과 자기 주도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고 일맥상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as is의 문제를 더 개선을 한다거나 혹은 더 강화를 해서 그 의무 교육을 더 강화해서 자기주도 혁신이나 자기주도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m를 15초 뛰는 사람이 더 노력해서 14초에 뛰고 13초에 뛴다고 해서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태도 자체가. as is는 의무교육 개념이고 to-be는 능동적인 자발적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질적으로 다른 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 문제를 알아야 이 구조적인 문제를 혁파를 해서 혁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마 짐작했겠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에서 참여를 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능동적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하죠. 왜냐? 의무 교육을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당근과 채찍 때문에 당근은 먹고 싶고 채찍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참여를 하니 결과적으로 성과는 굉장히 낮죠. 시간만 채우고 과정도 듣는데 실제로 역량 개발의 아웃컴은 안 나오는 거죠. 아웃풋은 많이 합니다. 계획대로. 근데 아웃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는 의무를 더 강화하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더 강화하죠. 많은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더 불편하게 거기에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투비를 위한 핵심 방안이 뭐냐? 당연히 관심을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도록. 그럼 어떻게 관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아마 수차례 제가 이야기했던 그게 아마 기억을 하신다면 CDP입니다. CDP. 이 CDP가 직원 개인별 CDP고 스스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 CDP에 맞춰서 이 CDP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교육을 집어넣으면 이 CDP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CDP가 왜 나오느냐? 궁극적으로는 도대체 나의 삶이 뭘까?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이런 걸 찾아야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해서 꿈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이런 꿈을 달성하고 싶어.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CDP가 나오는 거죠. 이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은 나오는 거죠. 근데 교육이 없어도 이 CDP가 성공이 되고 자연스럽게 꿈이 달성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사실 교육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이제 조직원들은 교육 없이는 CDP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에서는 의무 교육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의무 이런 걸 꼭 들어라 혹은 이만큼 시간을 들어라 이런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이 CDP에 부합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CDP가 부합해요. 그리고 이 CDP는 결국은 CDP와 업무는 연동을 시키는 거죠. 담당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업무를 해 나가면서 CDP는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니 담당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하는 것이 이제 교육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평가도 이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당근과 채찍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상대 평가라는 거는 줄 세우기 아닙니까? 줄 세우기. 줄을 쭉 세우면 1, 2, 3등은 굉장히 이제 당근을 주고 4, 5, 6등은 이제 채찍을 주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러면 상대 평가는 경쟁 구조가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절대 평가는 자기 기준만 통과되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서 통과하나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혹은 도움을 받아서 통과하나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협력의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상대 평가는 남을 낮춰야만이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절대 평가에서는 어쨌든 서로 도와서 모두가 기준만 통과하면은 모두가 해피한 거죠. 그래서 조직 내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경쟁이고,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 과도한 경쟁을 없애고 많은 자발적 협력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제 조직 관리의 어떤 요체인데, 실제로 그런 조직 관리, 경쟁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적절한 경쟁을 유지를 하되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도록 하는 그 방법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기업에서 굉장히 막 그 카리스마 혹은 뭐 어떤 진두지휘형 리더를 막 끌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역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이제 막 이 과도한 경쟁을 지향을 완화시키고 협력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육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혁신 방안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런 CDP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그런 제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좀 보완하는 바꾸는 이런 것들이 과연 유일한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영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 조직의 상황이나 리드의 스타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여건들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게 더 편리하다고 해서 또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정말 이렇게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년 전쯤에 이제 제 친구의 사례인데요. 출근 시간이 얼마냐 언제냐 그랬더니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나서가지고 6시까지 회사에 간답니다. 그리고 2시간을 공부를 한대요. 하나는, 한 시간은 영어 공부, 1시간은 이제 직무 어떤 기본교육,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화 교육을 2시간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업무가 끝난 뒤에도 또 한 2~3시간 또 복습도 하고 예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오면 거의 매일 한 10시. 그럼 또 씻고 자고 아침에 5시 일어나서 그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굉장히 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그 회사는 철저한 능력주의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MBA를 따고 온 아주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초고속 승진을 시킨다 이거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친인척인 오너의 친인척이 많은 게 사실은 문제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지방대학 나와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그 해외 유학파 수준의 어떤 그런 이 실력만 되면 자기도 고속 성장은 아니지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승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거죠. 야, 우리 회사는 이 능력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만 키우면 성공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회사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이거죠. 오, 너무 고맙다 이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관심이죠, 관심. 그 교육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게 동인을 가지는 거죠. 그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CDP와 연계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단지 단하, 소위 말하는 그는 당근과 채찍이죠, 그죠? 당근과 줄수의 상대평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끌고 간다 이거죠. 뭐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과연 그게 성공적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도 20년간 계속 끌고 오면 뭐 성공적인 그 조직에서는 성공적인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에서 과연 소위 말하게 자기주도 혁신, 자기주도 교육이라는 이런 혁신적인 방안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러면 실패하느냐? 그건 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특히 이 리더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적인 어떤 기본 어떤 업무 성격상, 업무의 특성, 조직의 어떤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게 맞다.
이제 자기주도 혁신에 맞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이제 이 혁신 프레임을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교육 이 프레임에서 중요한 게 교육 담당 부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과정 설계하고 교육관리 주로 이건 의무죠. 의무적인 어떤 그런 의무 시간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걸 평가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바 이런 쪽에 이제 것들이 이제 as is라면 이제 to be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동행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행 관리. 어떻게 하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자발적으로 활동할까?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CDP죠. 그러니까 CDP에 대해서 그 조직원이 모르면 멘토링을 해주거나 코칭을 붙여서 CDP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 삶의 의미가 뭐야? 삶의 가치가 뭐야? 그래서 꿈이 뭐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떤 CDP를 하면 되겠어? 5년 뒤에는 뭘 하고 10년 뒤에는 뭘 하면 되겠어? 야, 그러면 적재적소인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네? 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 영향이 안 되잖니?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겠어? 뭐 그렇게 이제 막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경리 개발 과정, 역량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그래서 지원하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 어떤 해소를 해주는 장애가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전환점이죠.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형식적인 교육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면 이제 그 직원 개개인의 삶에, 직장 생활에 어떤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담당하는 업무까지도 이제 뭔가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조직화 경영에서 교육부 담당 부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의 소개를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교육 담당 부서의 어떤 역할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인프라, 자기 조직화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게 바로 이제 교육 담당의 역할이 될 텐데, 첫째가 몇 번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CDP와 어떤 그 학습, 교육, 관리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CDP나 교육 관리를 주무구구식으로 이제 수작으로 할 수가 없으니 시스템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앞서 얘기한 대로 CDP는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못한다 그러면 코칭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CDP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완전히 영웅불변이냐, 그게 아니죠.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바뀌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 교육 관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의를 듣는 것, 학교에 가서 수강을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의 교육의 기본이었다면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거나 TF에 참여를 했거나 서클 활동을 하거나 혹은 워킹그룹 같은 데 활동을 하거나 혹은 지금 담당 업무를 통해서 어떤 실패를 해서 뭘 배웠다거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를 듣는 거하고 강의를 하는 거로 보면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CDP에 맞는 학습 교육 관리라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역량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량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본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CDP와 학습 교육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육 평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난 학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100점이든 90점이든 50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할 설계, 구상,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내 개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서 다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가 사업관리 시스템입니다. 왜 사업관리 시스템이 왜 이 교육 담당에서 어떤 역량 개발과 관련이 되느냐? 그러면 자기 조직화 경영과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자기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 타스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을 관리하는 것과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고 그 타스크가 어떤 걸로 구성이 돼서 어떤 서클이 만들어졌고 그 서클의 주기적인 애자일 회고가 어떻게 됐고 그 회고 과정으로 피드백이 돼서 어떻게 목표가 수정이 되고 과정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사업관리 시스템하고 혹은 사과 시스템에 포함이 돼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역량 관리고 어떻게 보면 CDP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사관리 시스템이죠. 인사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교육 담당 부서에서 하느냐. 이 인사관리 시스템은 인사와 교육에서 양자가 같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 담당 부서에서 더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한 대로 그 교육이라는 것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적재적소에서 배치가 되어서 자기가 주어진 타스크를 오너십을 가진 타스크를 성공을 시켜서 그 과정에서 CDP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결국은 꿈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적재적소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적소에 가기 위한 교육이냐. 그럼 결국은 이 교육은 적재가 되겠죠. 적재를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어디에 적소로 가느냐. 결국 그게 인사관리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 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인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 부분이 더 본질적이죠. 인사는 교육으로 통해서 역량이 개발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 상위의 어떤 걸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CDP와 학습 교육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사업 관리 시스템, 인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교육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 조직화 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주도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교육과 연동되어야 되고, 교육을 기반해야 되고, 교육을 수단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 담당 부서에 이런 걸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교육 담당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처음에 와서 인사 담당 부서의 인사 담당 라인의 어떤 교체와 동시에 교육 부분에서도 좀 교체를 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직원을 어떤 그 담당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1, 2분 정도 이제 남았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서 그냥 여기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학위 시습입니다. 이 학위 시습이 바로 교육 아닙니까? 이 교육은 이제 학위 시습인데 이 학위 시습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은 알다시피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요. 강의를 통해 배울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런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배우는 거죠. 습은 실제
실습, 그 다음에 적용, 뭐 활용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배워서 알게 된 것을 때때로 자주 가능한 많이 실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자기 조직화 경영에서 교육이 아니라 일반 모든 이렇게 유치원부터 해서 그 8순이나 9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이라는 것 혹은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 자기를 스킬업 시킨다는 것은 이 배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조직에서 교육 시스템 그러면 강의를 배우고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배우고 책을 읽고 뭐 배우고 뭐 자격증을 따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 실행이나 실습이나 적용이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학이 없더라도 서브로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노령화이지 않습니까? 노령화의 이야기는 이 배우는 게 없더라도 계속적 공급계약 성격과 안정적인 그런 사업의 성격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그 사업에 그 업무에 투입이 돼서 10년, 20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섭을 통해서 많은 역량이 개발되고 그게 전문화와 경력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훌륭한 자산이 되는 거고 그것을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 주도 혁신, 자기 주도 교육이 되는 것이고 조직 차원에서는 학습 조직화, 그리고 자기 조직화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자기 조직화 경영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학습 조직화가 결국은 자기 주도 혁신과, 자기 조직화 경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직이 학습 조직화가 되느냐는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화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